밥 먹고 나면 가슴이 화끈거리고 목까지 신물이 올라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더 심해지고 기침이 멈추질 않습니다.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하루 종일 떠나질 않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연간 45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 중장년과 시니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오래 방치하면 식도 점막이 변형되는 발해식도로 진행되고 그것이 식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 비해 식도암 위험이 30배에서 40배까지 높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노인의 역류성 식도염은 젊은 사람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가슴 쓰림이 없어도 역류성 식도염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위 건강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염, 위궤양, 헬리코박터균, 위암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역류성 식도염부터 위 건강 전반까지 완전히 정복하겠습니다. 왜 생기는지, 어떻게 막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지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역류성 식도염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 위로 내려갑니다. 위와 식도 사이에는 하부식도 관략근이라는 조임근이 있습니다. 이 조임근이 음식이 내려갈 때만 열리고 평소에는 꼭 닫혀 있어서 위산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 조임근이 약해지거나 느슨해지면 위 안의 강산, 즉 위산과 소화 중인 음식물이 거꾸로 식도로 올라옵니다. 이때 위산이 식도 점막을 자극하고 손상시키는 것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위는 강한 위산에 견딜 수 있는 점막으로 덮여 있지만 식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산이 식도에 닿는 순간 식도 점막이 타고 헐고 염증이 생깁니다. 의학적으로는 위식도 역류질환, 영어로 제드라고도 부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그 중에서도 식도에 실제 염증과 손상이 확인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에게 특히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부식도 관략근의 힘이 약해집니다. 또한 위장 운동이 느려져서 음식이 위 안에 더 오래 머뭅니다. 복부 지방이 늘면 위를 압박하고 척추가 구우면 복압이 높아져 역류가 더 잘 일어납니다. 중앙일보 의학 전문 기사에 따르면 60대의 위산 분비량은 30대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위산이 줄어도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산의 양이 아니라 위산이 있어서는 안 될 곳, 즉 식도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하면 흔히 가슴 쓰림을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시니어 어르신들은 이 전형적인 증상이 오히려 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자에서 가슴 쓰림 증상의 빈도는 65세 미만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통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역류성 식도염이 더 위험합니다. 증상이 없으니 모르고 지나치다가 식도 손상이 이미 많이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에게 나타나는 역류성 식도염의 실제 증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성 기침입니다. 기침이 몇 주, 몇 달씩 계속되는데 감기나 폐 문제가 아닐 때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위산이 기도를 자극하거나 식도 하부의 신경 반사로 기침이 유발됩니다. 두 번째, 목 이물감과 목쓰림입니다. 목에 가래가 낀 것 같고 뭔가 걸린 느낌이 지속됩니다. 목소리가 쉬거나 변하기도 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입안에 쓴맛이나 신맛이 느껴지거나 음식물이 역류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가슴 통증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흉통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통증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심장 문제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삼킴 곤란입니다. 음식을 삼킬 때 걸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 증상은 식도염증이 진행되어 좁아졌거나 드물게는 식도암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원인 불명의 천식이나 쉰 목소리입니다. 새벽에 숨이 차거나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수면 중 역류한 위산이 기관지를 자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을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과식과 빠른 식사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위안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 압력이 위산을 식도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빨리 드시면 공기도 함께 삼켜져서 복부 팽만과 역류가 더 심해집니다. 두 번째 원인, 식후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중력이 위산을 아래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누우면 그 힘이 사라지면서 위산이 쉽게 역류합니다. 식후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눕지 마세요. 세 번째 원인, 위산을 자극하는 음식들입니다. 커피, 술, 탄산음료, 초콜릿, 기름진 음식, 맵고 짠 음식은 위산 분비를 늘리고 하부 식도 관략근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원인, 복부 비만입니다. 뱃살이 늘면 위를 직접 압박합니다. 이 압박이 위산을 식도로 밀어 올리는 힘이 됩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체중을 줄이는 것 자체가 역류성 식도염 치료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원인, 식도 열공 탈장입니다. 위의 일부가 횡격막 위로 올라오는 상태인데 노인에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 경우 하부 식도 관략근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서 역류가 만성적으로 반복됩니다. 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인, 약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시는 약 중에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통소염제, NSAIDs, 아스피린, 일부 혈압약, 골다공증약, 비스포스포네이트, 철분제 등이 식도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러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에게 꼭 확인하세요. 역류성 식도염, 그냥 불편한 거 참으면 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단계적으로 더 심각한 상태로 진행됩니다. 1단계, 식도 밀환입니다. 위산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식도 점막이 헐고 짓무르기 시작합니다. 2단계에서 적절히 치료하면 대부분 완전히 회복됩니다. 2단계, 식도 궤양입니다. 밀환이 더 깊어지면 궤양이 됩니다. 식사 중 통증이 심해지고 드물게 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3단계, 식도 협착입니다. 반복된 염증과 회복 과정에서 흉터 조직이 생기고 식도가 좁아집니다.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 음식이 막히는 느낌이 납니다. 시술로 넓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단계, 발해식도입니다. 2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산에 오랫동안 노출되면서 식도 아래쪽 점막이 위 점막과 비슷한 형태로 변형됩니다. 이것이 발해식도입니다. 발해식도는 식도암의 전 단계입니다. 발해식도가 있으면 일반인에 비해 식도암 위험이 30배에서 40배까지 높아집니다. 정기적인 내시경 추적 관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단계, 식도암입니다. 발해식도가 악화되면 식도선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식도암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조기 발견이 생존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1단계, 2단계에서 발견하면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방치가 문제입니다. 증상이 있다면 지금 바로 내시경 검사를 받으세요. 이번에는 위 건강의 또 다른 핵심 주제, 헬리코박터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위의 강산 속에서도 살아남는 세균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50%가 이 균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감염률이 더 높습니다. 주로 어린 시절 오염된 음식이나 물 또는 가족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위험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 균은 위 점막에 달라붙어서
위 점막을 보호하는 방어막을 파괴하고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위염, 위궤양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위암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헬리코박터균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자는 위암 발생 위험이 비감염자보다 최소 2배에서 6배 높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1주에서 2주간의 항생제 제균 치료로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제균 치료를 받은 경우 이시성 위암 발생 위험이 91%나 감소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검사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위 내시경 중 조직 검사로 확인하거나 요소 호기 검사라는 간단한 순 내시기 검사로 확인하거나 혈액 검사로도 항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양성이 확인되면 어떻게 할까요? 위궤양, 위암 가족력, 위선종이 있거나 조기 위암 절제술을 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제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위 내시경에서 위염이 확인된 경우라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제균 치료를 적극 고려하세요. 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시경 검사입니다. 국립암센터가 2025년 최신 개정한 국가 위암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만 40세 이상이라면 2년마다 위 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시경을 더 자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 역류성 식도염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특히 발해 식도가 진단된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간격으로 추적 내시경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위궤양 치료 후. 치료가 잘 되었는지, 악성 여부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부모님이나 형제 중 위암이 있었다면 더 이른 나이부터 더 자주 검진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삼킴이 어렵거나 대변에 검은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이것은 응급 내시경이 필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내시경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수면 내시경으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분 남짓의 검사 하나가 위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조기 위암의 5년 생존율은 95% 이상입니다. 하지만 4기 위암의 생존율은 10% 미만입니다. 조기 발견이 전부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치료의 기본은 약물입니다. 어떤 약이 있는지,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톤 퍼프 억제제, 줄여서 PPI입니다. 오메프라졸, 에스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 란소프라졸, 라베프라졸이 여기에 속합니다. 위산 분비의 마지막 단계를 차단해서 위산 생성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치료의 핵심 약물입니다. 일반적으로 4주에서 8주 복용하면 식도 점막이 회복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PPI를 장기간 복용하면 마그네슘 흡수 감소, 칼슘 흡수 저하로 인한 골다공증 위험, 장내 세균 변화, 드물게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간만큼 복용하고 의사의 지도 아래 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 PCAB입니다. 최근 주목받는 신약입니다. PPI보다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식사 시간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위산 중화제, 제산제입니다. 알지오, 마그밀 같은 제산제는 증상이 갑자기 심할 때 빠른 완화를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근본 치료가 아니므로 주 치료제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위장 운동 촉촉진제입니다. 위 내용물이 빨리 장으로 내려가도록 돕는 약입니다. 소화가 느린 어르신들에게 병행 처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좋아지면 약을 임의로 끊으십니다.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은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약을 끊자마자 재발합니다. 반드시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파트입니다. 위 건강을 지키는 식단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드셔야 할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와 설포라판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U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궤양 치유를 돕습니다.
위 건강에 가장 좋은 채소 중 하나로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마와 연근입니다. 끈적끈적한 뮤신 성분이 위 점막을 코팅하듯 보호합니다. 자극받은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세 번째, 통곡물과 식이섬유 풍부한 음식입니다. 현미, 귀리,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위장 운동을 돕고 위 배출을 빠르게 해서 역류 위험을 낮춥니다. 네 번째, 저산성 과일입니다. 바나나, 참외, 멜론은 산도가 낮아 위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반면 귤, 레몬, 파인애플, 토마토는 산도가 높으니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는 줄이세요. 다섯 번째, 생강차입니다. 생강은 위장 운동을 돕고 구역질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진하지 않게 연하게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커피, 특히 진한 커피. 위산 분비를 강하게 자극하고 하부 식도 관략근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들은 당분간 끊어보세요. 탄산음료. 이산화탄소가 위 압력을 높여 역류를 유발합니다. 초콜릿, 바카, 페퍼민트. 하부식도 관략근을 이완시켜 역류가 더 잘 일어나게 합니다. 기름진 음식, 튀김, 삼겹살. 지방이 많은 음식은 위 배출 속도를 늦춰 역류 위험을 높입니다. 맵고 짠 음식.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하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위 건강 생활 습관 10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소식하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위의 70%만 채운다는 생각으로 드세요. 과식은 위 압력을 높이고 역류를 부릅니다. 둘, 천천히 드세요. 한 입에 20번에서 30번 씹는 습관을 만드세요.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소화를 돕고 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 식후 바로 눕지 마세요. 식사 후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앉아 계시거나 가볍게 산책하세요. 중력이 위산을 아래로 잡아줍니다. 넷, 잠잘 때 머리를 높이세요. 베개를 높이거나 침대 머리 쪽을 10cm에서 15cm 정도 높이면 수면 중 역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꽉 끼는 옷을 피하세요. 허리를 조이는 옷이나 벨트는 복압을 높여 역류를 유발합니다. 편안한 옷을 입으시고 식후에는 특히 조심하세요. 여섯,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야식은 역류성 식도염의 대표적인 악화 원인입니다. 밤에 배가 고프면 소화하기 쉬운 바나나 하나 정도가 좋습니다. 일곱, 금연하세요. 흡연은 하부식도 관략근을 직접 약화시키고 위산 분비를 늘립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8.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늘리고 위장 운동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명상, 복식 호흡, 가벼운 산책이 위 건강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9. 체중을 관리하세요. 복부 비만이 있다면 5%에서 10%만 줄여도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0. 약을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드시고 드세요. 일부 약은 식도에 달라붙어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약, 비스포스포네이트, 철분제, 진통소염제는 반드시 물 한 컵을 다 드신 후 30분에서 1시간은 누우시면 안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과 위 건강, 스스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검은 변 또는 혈변이 나올 때입니다. 위나 십이지장에서 출혈이 생기면 변이 검고 끈적한 타르 색깔이 됩니다. 이것은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을 찾으세요. 두 번째, 피를 토할 때입니다. 위나 식도 출혈의 신호입니다.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음식 삼키기가 점점 어려워질 때입니다. 음식이 걸리는 느낌이 점점 심해진다면 식도 협착이나 식도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시 내시경 검사를 받으세요. 네 번째, 갑자기 체중이 줄 때입니다. 원인 없이 한 달에 2kg 이상 빠진다면 위암이나 다른 소화기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약을 8주 복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입니다. 난치성 역류성 식도염일 수 있으며 추가 검사나 치료 방법 변경이 필요합니다.
소화기 증상은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그냥 참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 건강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되지만 늦으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건강이 단순히 소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위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위장에는 약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뇌와 위장은 미주신경을 통해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아프고 위가 불편하면 불안과 우울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위 건강이 나쁘면 영양 흡수도 문제가 됩니다. 위산이 줄거나 위염이 만성화되면 단백질, 철분, 비타민 B12, 칼슘의 흡수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빈혈, 근감소증, 골다공증,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위 건강이 온몸의 건강을 지탱합니다. 헬리코박터 균 제균 치료가 위암 예방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시키고 만성 염증을 줄이며 전반적인 면역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잘 먹고 잘 소화하는 것을 넘어서 심장, 뇌, 근육, 뼈, 정신 건강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류성 식도염부터 위 건강 전반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방치하면 발해식도, 식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진지한 질환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제대로 치료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만 고르신다면 저는 이것을 권합니다. 이번 국가암 검진 주기가 되셨다면 올해 안에 위내시경을 받으세요. 만 40세 이상이시라면 2년마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면 바로 눕지 마시고 천천히 드시고 커피와 맵고 짠 음식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위 건강이 달라집니다. 위는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평생 여러분의 건강을 지탱해온 위에게 이제는 여러분이 보답할 차례입니다. 다음 편에서도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진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